자, 지금 이제 내담자가 여러 호소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그 호소 문제에서 어떤 것부터 상담자가 다루어야 되는지, 또 모든 것을 다루어야 되는지 이런 이제 고민이 될 때 상담의 방향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내담자가 가지고 온 문제가 이제 이거라고 봐요. 이게 이제 내담자 마음이에요. 이제 마음을 가져와서 이제 하나씩 꺼내죠. 하나씩 꺼냈는데 어떤 얘기를 꺼내냐 그러면 뭐 이렇게 이제 돈의 이야기, 경제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돈을 다 써버리고 돈이 없고 내 노후가 걱정이 된다. 이런 이제 꺼냈는데 이런 돈에 대한 이야기, 경제적 부분의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 이제 돈이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거냐, 그리고 내가 노후가 어떻게 되느냐, 내 자식들한테 내가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 대부분의 내담자들이 돈의 이야기를 할 때는 이런 이제 공통적인 부분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이제 하나의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제 만날 때 내가 맞춰줘요. 그러니까 이제 맞춰주는데 늘 이렇게 이제 맞춰준다는 말은 이렇게 이제 웃는 표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견을 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괜찮고 사는 것처럼 하는 거. 이게 페르소나를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맞춰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맞춰주고 있는데 내담자가 어떤 얘기까지 했냐고, 이 맞춰주는 뒤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내가 내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내가 내 삶을 살아본 적이 없고 항상 맞춰줘서 내 의견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하고 싶은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이제 했어요, 내담자가. 그런 두 가지. 경제적인 부분, 이런 부분. 그러니까 페르소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내담자들이 내가 나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겉을 봐서는 정말 괜찮은 사람처럼 보는데 이 페르소나 이야기를 하고 괜찮다고 보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어떤 모습이 있냐 그러면은 내담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제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내담자들이 이게 뭐냐면은 실제로는 내가 그 안에서는 내가 한없이 떨어지는 동굴 속으로 떨어지는 아니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기분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이 안에서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이런 느낌. 그래서 내가 굉장히 자존감이 약해요. 없어요. 이런 이제 세 가지의 부분들을 내담자가 만약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상담자가 상담의 방향을 접수 면접 혹은 일회기에서 했다 그러면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갈 거냐. 자, 첫 번째, 만약에 이제 이 부분에서 내담자가 그래서 또 죽고 싶어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만약에 내담자가 내가 죽고 싶어요. 그런 어떤 자살의 부분의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 네 가지의 부분의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때 상담자는 아무리 그 첫 번째 경제적인 부분, 그 다음에 뭔가요? 페르소나 이야기, 그 다음 내가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도 자살이라는 부분에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위기를 먼저 다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먼저 이 다 놔두고 내담자가 내가 이 경제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다. 내가 피해주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살에 대한 이런 계획도 하시고 또 시도까지 하셔서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가 안전한 상황에서 상담하는 게 필요하고 또 우리 민들레님의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살에 대한 것을 다시 첫 하도에 언급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힘든 상황이 있고 또 혼술도 하시고 혼자 있는 경우 독고일 경우는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 힘든 부분들을 뭐 술이라는 게 많이 먹거나 약을 술에 타서 먹어버리는 경우로 자살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다루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상담 목표를 합의하기 전에 이걸 먼저 다룬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힘든 일이 있을 때 자살에 대한 사고가 있으셨는지, 자살 사고가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자살에 대한 지난번처럼 약을 사놓고 시도하고 계획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녀들이 이 내담자가 갖고 있는 가장 가까운 지지체계, 자녀들의 연락처도 상담자가 알고 있어야 돼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상황을 자녀들이 알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살 서약서, 생명존중, 자살 금지, 생명존중 서약서 반드시 이렇게 만약에 화상으로 상담을 할 경우에라도 해서 구두로 녹음하고, 그리고 그것을 메일로 받거나 사인을 해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다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든지 아무리 힘드셔도 저하고 상담하고 있는 10회기 동안에는 자살하거나 자해하거나 또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은 하지 않고 안전하게 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저한테 전화하거나 자살예방센터 번호 알려주고 1366 24시간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다라는 체계에 대한 것들을 무조건 고지하고 알려줘야 되는 것이 10분이면 끝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드시 다루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다루셔야 될 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다루고 나서 이제 그러면 저희가 상담 지난 시간 1회기 때 무엇을 했는지를 상담자가 다시 한번 요약해 주는 게 필요해요. 내담자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 했는지 기억나세요? 이렇게 이제 하면 아마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 모르니까 지나가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당장 살아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런 내가 내 삶을 살고 싶다, 내가 한 번도 내 삶을 살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런 내 스스로 날아 떨어지는 이런 느낌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를 3가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장 이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을 자식들한테 피해를 주고 싶지 않고 내가 경제적인 어떤 부분들을 좀 가장 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그렇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먼저 이 경제적인 부분을 다루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경제적인 부분을 다룰 때 이 경제적인 상황이 어느 상황인지를 물어야 돼요. 지금 내담자가 말하는 이 경제적 상황이, 그러면 탐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경제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자식들한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내 노후를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합니다 해서 조금 이 상황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위기 상황인지를 물어봐야 돼요. 혼자 사신다고 할 경우에 만약에 혼자 살아있는 데서 이제 직장을 나가는 상황이 되는 것이 이 내담자가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혼자 살아있는 것들이 뭔가 기초수급자를 좀 신청해서 이걸 받아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내가 돈이 얼마가 있는데 어느 정도의 돈이 쓰고 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이 50대면은 10년 정도 돈 쓸 돈은 있는데 이게 다 써버리고 내가 빈털털이다. 그건 자식들한테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지, 이런 이제 구체적인 상황들을 조금 더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거죠. 왜냐하면 이거 현실이니까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내담자의 이런 뭐라 그럴까, 자기 페르조나 내 삶을 살고 싶어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사실은 위에서는 있지만 밑바닥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왜? 이 경제적인 현실적인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내담자가 현실에서 경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 3가지를 이제 초심 상담사 같은 경우 다 다루려면 굉장히 상담자가 부담이 되고 목표가 모호해질 수 있으니까 한 가지를 잡고 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만약에 상담을 탐색을 했는데 내담자가 어느 정도 내가 경제적인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을 내가 계속해서 돈을 이렇게 생활비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이 계속 이제 소모가 되어지면 잔액이 없어지잖아요, 통장에. 그런 상태가 다 돼서 당장 지금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이런 상황인지. 그러면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내가 일을 하려고 할 때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아마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어떤 것들이 조금 어려우신지 물어보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내가 사람들한테 맞추다 보니까
내가 뭔가에 자신감이 없어서 일을 무엇부터 해야 될지 어떤 게 해야 될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내담자가 힘든 이 자기 안에서 자신감이 없어서 맞추어서 내 삶이 아니니까 뭔가를 할 때마다 위축되어져서 계속 내가 뭔가를 시도하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저하고 10번의 상담에서 좀 어떤 상태가 되면은 그래도 내가 이런 경제적인 부분을 상담해서 우리가 다룰 수는 없어요. 돈을 뭐 벌고 이럴 수는 없다는 상담을 통해서. 다만 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내가 미치는 현재의 내 심리적인 거, 영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 상담에서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력들을 탐색해서 그 영향력들을 하는데, 그 영향력이 앞에서 말하는 이런 자신감이 없는 거, 사실은 경제적인 얘기를 하지만 자신감이 없는 거, 내가 주장하지 못하는 내가 바보 같아서 계속 이야기를 못한다. 가족들한테 좀 돈을 좀 빌려주라, 내가 좀 돈이 없다. 사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걔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쪽팔리게 이렇게 살고 있는,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내가 괜찮게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렇다면 이 부분이 어렵다고 상담자가 생각했다면 이 부분을 다뤄야 되겠죠. 내가 왜 그렇게 척을 하고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이제 이거는 경제적인 부분의 이야기들을 해 나가면서 미치는 영향력들이 지금 말하는 이 두 가지 중에서 페르조나 척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내 삶에서 내 삶을 살아보고 있지 않는 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지점을 잡고 이게 방해 요인이 되는 거죠. 내가 내 삶을 살고 싶은 부분. 아니면 내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내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내가 생활하고 싶다, 자신감이 있다라는 증거가 뭐냐 그러면, 그럼 내가 한 달에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부분을 내가 일해서 수입을 얻으면은 내 스스로 자신감이 생겼다고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 나는 뭐라 그럴까, 욕심도 안 하고 대부분이 한 100만 원, 내 용돈 벌이만 정도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150만 원, 아니면 200만 원, 뭔가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할 때 가장 방해되는 게 어떤 거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까 앞에 말했던 것이 별개가 아니라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경제적 부분을 하기 위해서 상담에서 이 방해되는 가장 큰 이 요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다루고, 이런 부분으로 상담을 진행하면 어떨까 합니다 하고 내담자하고 이야기를 합의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호소 문제가 3개지만은, 아니면 5개지만 하나를 잡으면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방해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같이 얘기하다 보면은 합의된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지점이 될 수 있다. 이제 이거는 큰 방향이고, 하다 보면 내담자의 이야기가 계속 이제 이로 쭉 갈 수가 없어요. 나락으로 떨어진 이야기는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속 이제 이 피해주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도 계속 나온다는 거죠. 상담을 하다 보면. 왜? 이것이 딱 끊어져서, 자, 이거는 피해주고 싶지 않는 이야기, 이만큼. 자, 이거는 내 삶을 사는데 내가 맞춰주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 마음이라는 게 딱 분할해서 두부 자르듯이 자루어지지 않잖아요. 전부 다 보면 뭔가요?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모두 다. 휴지에 연결되어 있듯이.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만 상담사가 이 방향을 알고 내담자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공감해주면서 연결을 하면 돼요. 맞아요. 떨어지고 싶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뭔가를 주저하고 시도하려고 할 때마다 힘이 드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공감으로 연결을 해주면은 이 연결된 지점에서 내담자는 다시 자기 마음을 받고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공감을 하다 보면 내담자의 그 마음 속에 공간이 생겨져요. 그 공간 안에 이제 아까 말했던 상담자와 내담자가 다시 이야기를 그 지점에서 또 탐색해서 이야기의 실타래를 풀어간다. 이게 딱 정해져서 이대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늘 변동 가능성이 있고, 다시 이야기가 다시 그 지점에서 탐색되어지고 다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다. 그런 점을 이제 상담자가 알고 이렇게 이제 그 다음 회기들을 준비를 해 나가시면은 어떨까 합니다. 네. 자,
질문을 해 주십시오.